자, 살아가는 3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 196회 익산시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3년 행정의 달인이신 정원율 시장님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전에 발생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북부 지역의 농민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편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검토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반성이 있어야 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3일간 연일 폭우가 일어난 익산시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인 성당, 용안, 용동, 망성면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본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공직에 활동하시는 분은 규정과 규칙, 절차를 따라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과 규칙보다는 사업 실행을 응용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공사와 익산시의 협력 및 업무 공유 미흡이 침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기에 이번 재해는 인재라고 본 의원은 정말로 더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나 예상이 되어 장마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와 우리 시민안전과의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업 체계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부터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수도작 지역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설계가 배수 체계나 모든 설계가 수도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 원해를 허지기에는 맞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 원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체계 개선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배수체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해를 하다 보니까 시설 원해는 단 한순간만 물에 잠기더라도 전부 다 이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도작은 만 하루 잠겨 있더라도 하루 이후에 물만 빠지면은 농사를 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이제 돼 있는 것이라, 저희는 이번에 농식품부 이제 차관도 현장을 다녀갔습니다만은 차관한테 이거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건의를 했고 또 정식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역은 수도작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원의 지역으로 맞게끔 농지를 설계를 변경해 달라. 지금 국가에서도 쌀이 공급이 넘쳐나니까 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쌀 논면적을 계속 감소시키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지다. 여기에말로 바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원의 지역으로 빨리 재설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답변이 되지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기 전에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을 또 수문 관련해 걸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으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시는 시대로 이제 시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지역만 하다 보니까 협업 체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다음부터는 이제 합동 근무조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 오게 되면은 우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공조 체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자기 관할 구역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잘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250명 모시고 우리 피해 지역 북부 지역에 있는 망성 대민전으로 나간 것 같은데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민들이 사실은 자식과 같은 농작물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자식이 이런 거 똑같은 거구나 하는 심정을 저도 이번에 절실히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느낌은 가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부의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우리 농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나 무슨 또 미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다시 아무 대책이 없이 여기까지 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선 당장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의회하고도 상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사실 농작물 보험을 농민들이 다 들도록 돼 있고 우리가 일정 부분 보험료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그 보험을 들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나머지 추가 부분도 우리 지역 그 시에서 좀 보험료를 지원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전 지역에 골고루 이런 대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 다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농민들이 보험을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도 가입을 안 해서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쨌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도를 강구해 보고 또 최후 수단으로 나머지 부분도 좀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는가는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지금 큰 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민들은 우리 지역 어디가 잘못됐다. 올해는 이 상류 지역이 전혀 지금까지 10년, 50년, 100년을 져왔는데도 상류 지역만큼은 침수가 안 됐는데 이번만큼 처음으로 이렇게 이 사상 최초로 일어났다 하는데 상류 지역이 침수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예. 용안 용동 쪽에 대조천이 지금 이번에 이제 밤나루에서 해서 주변의 시설농가들 많이 피해를 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 주관부서인 국토부 협의를 해서 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을 일단 돼 있습니다. 반영은 돼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망성에는 거기에 우리 농지 정리한 부분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그 주변에는 배수지나 그런 부분 몽기 지역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한답니다. 저희가 한 43억의 정도에 대한 예산을 줘서 저희가 새마을 기과 경장로 사업과 배수로 사업지로 43억을 주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7억에서 9억 정도 유지 관리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화면을 보면은 이 배수지에 어떤 배수로의 문제가 제가 현장을 계속 지금 돌아본 결과 토사가 좀 쌓이고 풀들이 자라서 배수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농어촌공사는 한 9억 정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왜 그 관리를 또 못했으며 우리 하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은 우리 총 91개가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 1급 지방하천 3개.
2급 집하천 27개, 소하천 58개. 그리고 연장수는 한 304km 정도 연장이 되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하천관리계나 기반조성계산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예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 숫자는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예. 5천만 원 유지관리가 있답니다. 예. 응급 복구 비용만 쓰면은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농지 면적이 한 2만 5천 해배 정도 될 겁니다. 헥타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도 이는 우리 하천 배수로나 이 하천 관리에 대해서 300km 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유지관리비가 5천만 원 말이 안 됩니다. 예. 그 문제가 좀 또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지금 하천에 이제 그 정비 준설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도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또 하신 행위가 민원을 넣어서 조배수원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그 다음날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작업을 해줬답니다. 그는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있었으니까 해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편법으로 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농어촌공사 우리 익산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익산시 이번에 온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아닌 인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뭐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재인 측면도 있고 하여튼 뭐 저도 수긍합니다. 예. 우리 정은율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00일 되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면밀히 좀 파악해가지고 지역 현황을 좀 우리 농민의 좀 가슴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저 정리한 이야기를 저 단출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정리 구간은 벼 수도장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규칙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이상 원예 사업을 해왔습니다. 대농가는 벼 수도작을 하여도 이익이 많고 고정 직불금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농은 제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돈을 선자로 얻어 원예 경작을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이들이 원예 사업을 시작하여 터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을 잘못할 경우 부채만 늘어나고 이번처럼 수혜를 입게 되면 농가는 2년을 더 고생하여 경작해야만 빚을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 창업자금, 농업자금 등 빚을 지었지만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고향을 떠나는 젊이들이 많아졌고 귀농 귀촌이들의 삶의 터를 잡으려 해도 희망을 잃어버려 다시 떠나는 일들이 대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원인 중 하나는 농어촌공사 순문관리와 잘못되고 있는 생각으로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금이나마 실수를 인정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날씨 기후와 따라 상시 비상대책 근무를 요하고 또한 하천부지와 배수지는 사전 답사와 점검을 통하여 준설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용동, 대주천 정비 사업과 성당, 갈산천 정비,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망성면 목리지구 정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농작물 피해,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는 피해액이 따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은 계기로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의회와 집행부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옹포면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지역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인 웅푸면은 산지관리법 제3조에 의거 광산개발이나 자연 생태계 보존, 자연 경관 보존을 지키기 위해 익산시만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웅푸면은 익산이 가진 경관이 뛰어난 청정지역으로 산들강에 올려져 있는 곳이므로 허가 기준을 익산시 규정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서 국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관한 개발은 경관을 훼손시키면서 허가를 내준 바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웅푸면 입점리 고분이 위치한 지역에는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익산시의 자랑인 최북단 자연 녹차밭과 국가가 인정하는 입점리 고분 사적지가 있는 곳에 산업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 주민과 마찰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바 있고 비대위가 수십 차례 회의와 내용과 DH 폐기물 업체와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DH 폐기물 업체는 갓점마을, 세터, 구룡마을 주민과 이행각서를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으며 불법 비가림 시설과 노상 방치된 폐기물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민사 절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DH 폐기물 업체에 대한 운영 기간 동안 불법 행위 7건을 적발한 적도 있고 행정처분 및 벌가금까지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DH 산업 폐기물 업체는 2015년 11월 3일 대형 화재로 인하여 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다시 재건축 신청을 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을 말씀하시고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정 지역인 웅푸 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이제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다가 2015년도 연말에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로서는 고통이 상당히 이제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담당 관련 그 업체의 또 입장으로 와서도 이미 이제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단순히 이제 불이 났을 따름인데 그것을 다시 못 지켜니까 또 업체도 사실은 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슬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좀 좋은 해답을 이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업종 전환을 이제 계속 그쪽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업종 전환도 또 사업주 측의 사업성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금 해결이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아예 차제에 거기다 그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는 어쨌든 그 자기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남석 의원님도 그동안에 많이 관여를 하셔서 문제 해결에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야말로 그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대원칙을 정해준 것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업 체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해답을 찾아라.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같이 이렇게 기울으셨던 그 노력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폐기물 업체가 한 10년여 동안 저기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 전에는 호박 농산물을 가공을 했는데 거기다 호박 음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폐기물 업체로 우리 웅포는 청정 지역의 도시를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뭐 광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민원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다 현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 웅포만은 경관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동부 지역과 우리 또 북부 지역 간에는 지금 우리 동부 지역은 석산 개발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었는데 우리 북부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광업에 그런 관심 안 갖고 오로지 관광이나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 국가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정정 지역에 이런 폐기물을 허가가 안 났을까? 거기다 우리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못하신 부분이죠. 아마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규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웅포지역이라도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기를 법보다 사람의 우선이다. 법이 전부가 아니다. 항상 법 위에 사람을 먼저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웅포 지역은 유일하게 축사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수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축사는 어느 지역에 허가 신청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그만큼 자제를 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청정 지역으로 유지를 해왔거든요.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법의 잣대로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허가가 간 것 같습니다. 허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정말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 감사하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받은 적이 없고 또 대형 화재로 인해서 뭐 인해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합의한 적도 없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농산물 가공업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허가대로 되는지 알고 허가 변경이 이루어진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불이남으로서 불거지게 된 것이거든요. 주민들로서는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청천벽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업주 측에서는 나름대로 또 업주도 입장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문제는 그 주민업주 관계를 떠나서 웅포 지역 전체 지역을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사업주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사업주도 뭔가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시청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웅포 주민들은 크게 한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요. 이 처음에 농산 가공물 그 제품으로 전환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좀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또 찾고 대토 부지를 좀 찾아서 이 DH 산업 폐기물 업체를 이전시킬 수 없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의 뜻을 정말 저희들이 경청하고 깊이 받들어서 그런 방향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생활 폐기물 타운 그런 부분들이 있걸랑요. 우리도 앞으로 뭐 세계가 온난화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가 더 크니까 그는 익산시도 좀 타운을 져서 이렇게 피해가 주민들이 피하기 없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깊이 참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비륵사제 왕궁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1년이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산업보다 문화관광 활성화에 더 관심을 두고 각종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문화관광지로 더욱 승격시키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시 지역 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업량, 사업 위치 등의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이라는 최종 성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가 다시 복원되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유대 관계,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협력, 유대 관계가 강화되고 그런 주민 역량을 키워가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첫 번째 목적이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그럼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복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지역에 또 새로운 소득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실수가 나오고 좀 오류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당연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함락권이나 여성권이나 좀 한 걸 보면은 정말 성공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갈등 반목이 많아서 대화도 않고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바로 이 사업이 그럼 성공한 거예요. 건물이 잘못되고 뭐 사업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만 가져도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중대 규모의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야말로 마을 단위로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옛날 공동체 우리 익산 지역의 그 좋은 인심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이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미스가 있다서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국가에 대한 그 지침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님들은 규정과 규칙대로 이 사업을 우리 추진위원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익산시가 유네스코도 등재하고 이 산업이냐 문화냐 우리 또 외에는 문화 관광 사업으로만 가보자 그런 연계 사업으로 했을 때 좀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 사업 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 부지를 어떻게 심의하시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사업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토지 매입할 경우 우리 자치구는 1,000 제곱미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1,000 제곱미터를 또 승인해주고 건물 신설할 시 1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의위원들이 좀 뭔가 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그 현황을 잘 봐서 어느 위치 선정 이 예산은 잘 올라와서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절실히 필요한데 그냥 지금까지 우리 정 시장님 계시기 전까지는 계속 공유재산 심의를 좀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올라왔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 수립 과정이나 모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 집단이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도 해줄 수 있지만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 역할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거나 잘못되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에서는 그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공을 우리 농어촌공사한테 다 이관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용역까지도 우리 이거 선정을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인데 그 용역 회사에서 좀 기본 계획이나 실설 계획을 만들었어도 또 반면에 또 50% 이상, 한 70% 이상 또 변경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집중 투자가 안 되고 기반 사업들이 우리 익산시에서도 한 1, 2년 해줬는데 또다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잘 관심을 주시고 예.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 가지 질문을 더 있는데 일괄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인입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군도 23호선 확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병행하여 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인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웅포 골프장 조합이 부도 처리되었는데 당초 개발하기로 했던 부지의 소유자들은 토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해 재생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관련 부지를 매입한 후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미관 저해나 토지 가격 허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태양광 거리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열 지역 그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도시가스 그 회사가 민간 기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함열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그 수요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차단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 회사에서는 좀 투자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어차피 군도 23호를 확장하면서 전부 도로를 다시 놓기 때문에 도로를 놓을 때 같이 관로를 묻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도로 다 놓은 다음에 또 그 파헤치고 다시 또 가스관을 놓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다.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함열 지역 전 지역에 가스관을 매설하려면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추계한 게 한 4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23호 군도 따라서 관로 놓는 거 그것만 우선 놓는다면은 그것이 3.4km인데 13억이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도로공사와 같이 거기까지 관로만 일단 깔아놓고 진짜 그 소유가한테 공급하는 그것은 함열의 수요량이 맞았을 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LED 전문 산단이 들어오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맞았을 때 그때 그 민간 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가스 공급을 할 수 있게 준비까지는 해놓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문제는 예산 문제가 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진지하게 좀 토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웅푸 골프장 관광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웅푸 골프장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흉물스러운 그 콘도 건물 뼈대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조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음으로써 웅푸권역, 북부권역 관광 개발이 지금 사실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그 골프장의 그 소유권 관련 분쟁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시에서 이제 완전히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3의 사업자한테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사업권들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그 관광 개발을 하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엄선해서 이제는 지난번 같은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정말 건실한 업체, 제대로 될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 관련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는 그 사업자 입장, 또 주민의 입장, 사실 이게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사실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권도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협점으로 생각을 한 것이 최소한의 거리 제한 규정을 두자. 그래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받는 그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 해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완화해서 거리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운영해보고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이것을 우리 그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우리 또 북부 지역의 또 수건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정 시장님이 100일 취임하신 지 100일 됐으니까 더 면밀하게 좀 파악 좀 해주시고 웅포 개발 역시 9만여 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부분은 민간 사업자와 어떻게 좀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태양광 역시도 우리 익산시 또 의회 또 조례를 좀 개정해서 좀 잘해서 원만히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